네, 6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비가 올 때는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출발하는데 이전 방송이 조금 늦게 끝나셔가지고 서강대교를 막 건너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도착하시기 전까지 지금 들어온 속보들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박주민 의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58.6%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면 약 7%포인트 높은 출발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에 보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58.6,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34.2%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75.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62.6%, 대전 세종 충청에서 61.2, 서울 56.4 등등으로 이제 과반 이상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60대, 3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과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G7 회의를 위해서 캐나다로 출발하면서 첫 번째 외교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첫 번째 국정수행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 준비된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공장을 다닌 적이 있죠. 다른 청소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나에게는 공장 노동자 동창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분들이 오리엔트 시계공장 같이 다녔던 친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정청래 의원하고 함께 사진 촬영한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담을 하는 과정에서 울먹울먹 말문이 막히기도 했었다라는 박홍근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청래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초 한 8월 정도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마도 7월경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마도 이른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연결되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사실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양강 구도가 될지 아니면 추가로 당대표 출마 선언이 더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정청래 의원만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될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요 일정 가운데 지난주에 당선된 분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원내대표입니다. 첫 번째 원내대표로 선출된 저기 제가 예. 김병기 의원이 오늘 아마 이제 국회의장 등의 예방 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 또 주요 정치 일정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3파전입니다.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3파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성원 의원은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예, 그 발언의 당사자죠. 친한계의 대표 주자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송원석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 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윤계 주자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망언이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또 이현승, 비교적 국민의힘 안에서는 개파색이 좀 얕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3명의 후보 가운데 어느 분이 당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아시는 것처럼 신장남매 있죠. 신장남매 시간에서 누가 가장 유력한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슈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3특검인 것 같습니다. 3특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박주민 의원이 오셨습니다. 많이 죄송하실 것 같아요. 시청 어제 네. 따로 연락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따로 연락도 드렸는데 다른 방송 하시느라고 늦게 오셨어요. 이 고정 코너인데. 용서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열심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장윤서 답답하다 뭐하니 막 이렇게 올렸는데 김병기 의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최종병기 김병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때 있습니다. 생방송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럴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더니 방금 전까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의원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의원님 저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신데. 좀 비교적.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악플러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희 방송에.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저는 악플을 자주 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황했거든요. 의원님한테도 그런 시민분들 계세요? 저한테는 다가와가지고 나는 악플 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다가와서 계세요? 하시는 분은 없어도 저도 뭐 라이브 방송하거나 또는 뭐 SNS 게시물 걸면은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고 뭐 특히 뭐 제 외모 보고 이렇게 못생겼다 뭐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데 꼭 보시면서 저도 외모 비하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외모 비하 많고 사막여우 닮았다 사막여우 귀여운데. 아 그래요? 사막여우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한 20년째 이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 벌써 9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다음 시간에 백혜룡 경정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20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 그리고 초기에 해야 될 법안들,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김병기 대표는 상법 개정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방송법 많은데 일정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전해 듣고 계세요? 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중에 속도를 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해서 다 속도를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법 같은 경우하고 추경 얘기하셨던데 추경이 이제 사실 대통령님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되는 거고 상법도 대통령님이 이제 거래소를 방문하시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네.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방송 3법, 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조직법 개정안, 또 검찰청법 개정안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서둘러야 되는데 아마 연내하면 되지 않나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 건가 원내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검찰 개혁 관련된 법은 더 속도를 좀 내도 좋을 것 같다. 3개월 내에 그냥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철험회 의원들께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제 당시 후보였던 서영교 의원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밀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 대통령 공약에도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얘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게 그러면 수사청을 만들 때 수사청은 어디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냐, 행안부 산하에 두냐, 국무총리 산하에 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쟁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산하, 총리 산하 뭐 이렇게 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과거에 나왔던 얘기고. 다만 그거 말고도 이제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게 수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및 통제, 예를 들어서 경찰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준다든지, 검찰도 공소를 그러면 니네들이 공소청 검사면 공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공소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되거나 또는 지금 발의됐던 법 개정이 좀 수정 작업 등을 통해서 아마 당론 법안이 정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어제 네네네. 그 당대표 출마 출마 선언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빠르게. 아직 근데 전당대회 일정도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는 7월에 좀 빨리 서둘러 하자. 왜냐하면 새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권한대행까지 해야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이제 7월에 좀 서둘러 하자는 얘기가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안 남은 거죠. 또 누가 출마합니까? 박찬대 의원은 고민 중이라고. 고민 중에 계신 것 같고 뭐 몇몇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고민하시는 분 현재 크게 이렇게 눈에 띄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강구도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양강구도일지 1강에 뭐 몇 소가 붙든지 찬반 투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찬반 투표는 아니더라도 네. 1강이 1강. 1강이냐 2강이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차기 법사위원장은 박주민이다라는 설이. 네? 네. 하마평입니까? 네. 아니 근데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다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애초에 엄청나게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예. 22대 때 들어서 맞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예. 그럼 법사위원장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네 고정 출연해 주시는 걸로 되면은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일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내용은 다 들어가지고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뭐 지금 이제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법원 개혁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또 특검한테만 다 맡겨놓을 수는 없어요. 뭐 특히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그렇죠. 거고 잘 알고 있고 예. 내란이야 뭐 저도 쭉 발업을 해왔으니까 네네. 잘 알고 있고 예. 그렇죠. 뭐.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특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왜 네. 지금 나오냐고. 다 알고 있었던 거 지금 쓰는 건데. 예. 이미 근데 이제 뭐 특검 전국이니까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저것도 수사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네.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지난해 10월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터지기 김주현? 2달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2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우정 총장은 한겨레 기자한테 말하기를 그냥 안부 인사하고 검찰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뭐 이 정도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를 해봐야죠. 수사를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왜 비아폰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심했거든요. 심우정은 안 들었을까? 검찰을 딱 맞았어. 대검 차장 네. 다 이런 사람들이 비아폰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아폰이 원래 검찰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외교안보용 네, 아니에요? 외교안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깊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심우정이 검찰 수뇌부가. 근데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데 총장은 모른다?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 됐겠어요? 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김건희 수사 그렇죠. 관련돼서 네. 이원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실 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무렴을턴 듯 수레술탄 듯 그렇죠. 하면서 네. 그렇게 인사된 배경에 대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줬던 태도가 그 뒤로는 뭐 거의 수사는 다 그렇죠. 유해무에 엿바꿔 네. 먹었고 심지어 검찰 조직 자체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엿바꿔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 끈끈하게 아주 깊이 윤석열 부부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네. 본인도 뭔가 있을 거예요. 들어온 게 인사에 관련된 거든 예. 아니면 뭔가 본인 수사에 관련된 거든 뭔가 있을 거예요. 인사든 수사든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조직을 엿바꿔 먹을 수는 없어요. 심우정은 조직을 엿바꿔 먹었다. 축시항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축시항고 안 하는 순간 예. 사실 조직 엿바꿔 먹은 거죠. 아니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네. 즉시항고는 당연히 할 거라고 이문정 검사조차도 그렇게 예상을 그랬어요. 했다니까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조직도 바꿔먹는구나. 바꿔먹는구나. 예. 그럼 뭔가 보니까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통화하고 요즘에 특검이 되고 검찰개혁 논의가 나와도 검찰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예. 보통은 예전에 검찰개혁 나왔을 때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렇죠. 수뇌부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수뇌부가 다 밑에서 찔러요. 네. 야, 글 써라. 뭐 해라. 얘기해라. 어허. 지금 그걸 못 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 방어하기 바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검 다 수사 대상인데 뭐. 다 수사 대상이다. 네, 수사 대상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최강욱 최강욱 의원께서 지난주에 이제 라디오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심우정은 다 포기한 것 같다. 뭘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그 마약 밀수 사건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니까 그제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 할 말도 없고 뭔가 드러나면 조금 이따 이제 백혜룡 경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자기들이 덮을 때는 언제고 무슨 낯으로 설거지 다 망쳐놓는 거죠. 오히려. 더 망치려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기도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은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은폐하는 게 옛날부터 더 장사가 됐고. 이 마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그때 인천지검장도 했잖아요. 심우정 총장이. 이 마약 관련해서도 심우정이 뭐가 엄청 묻었나? 구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우정은. 뭐가 구린 게 있다. 엄청 구린 게 있다. 인사든 자기가 인사를 올라갈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갔든 뭔가 자기가 누구의 부탁을 승진 등을 생각하고 누구 얘기를 들어줬던 부패는 사슬이에요. 혼자만 더럽지 않아요. 혼자만 더럽죠. 뇌물 주잖아요. 그러면 뇌물 준 사람만 더러워요. 뇌물 받은 사람 더럽죠.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이에요. 사슬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받을 땐 좋지. 다 발목에 사슬 차고 있는 거예요. 부패 사슬. 똑같아. 내가 인사청탁해서 내가 되잖아요. 청탁해서 청탁하는 거 자체가 자기 사슬이야.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라인이다.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라인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하고 카톡하고 했던 애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김건희와 카톡한 자는 다 묻었다. 아니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한동훈도 묻었고. 다 그렇게 봐야 돼요. 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서로, 다 수사 대상.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서로 칼 겨누고 있다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심우정 총장하고 통화하고 6일 김주현이 왜 갑자기 민정수석실이 왜 부활됐어요? 없다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사건에 하니까 갑자기 김주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싹 물갈이 됐잖아요. 검찰. 그렇죠. 팀 다 해체되고. 그렇습니다. 그 애가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김주현이 아니 곳곳에 등장하면서. 그렇죠. 김주현 오자마자 무슨 소통한다 그랬는데 검찰 인사가 1번 미션이었어요. 다 쫓아내고 심우정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죠. 6일 만에. 그러면 심우정, 김주현 조사 그 이상하게 한 다음에 검찰총장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하잖아요. 국민 눈높이 못 막 자기가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됐다. 이러고 검찰총장 못 보죠. 엉마 완전 진흙탕 쓰레기통 막 이었다니까 검찰도 감사원도 그렇고 다 쓰레기통이었다니까요. 이제 건진 털잖아요. 국세청이 얼마나 썩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건진 털면 국세청이 파다하잖아 소문이. 건진이 많이 했던 게 주로 세금 관련된 로비. 세금 로비였다. 그러면 국세청 털면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지금 뭐 보니까 김건희 선물 리스트 기업들 뭐 엄청 많다는 얘기도 하고 다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 다. 선물 리스트 기업 얼마나 윤핵관도 있다네. 윤핵관.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먹었는지가 다 나올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먹었는지가 다 나온다. 지금 건진 털면 국세청, 그 다음에 김건희 선물 리스트에 이제 기업들. 그러면 이거 근데 이 지경인데 심지어 윤핵관 부인까지도 왜 이 지경이 됐냐면요. 감사원하고 검찰이 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감사원 지들이 더 썩어서 그래요. 감사원하고 검찰이 두는 부릅 두고 안 됩니다.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수사할 겁니다. 수사합니다. 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토록 주장하는 사정기관들이 다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거지. 마음 편하게. 그냥 해먹을 결심을 하고 초반부터 들어와서 다 했다. 근데 이제 요 통화할 때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채널A에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나 구속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망할 건데 할래면 해봐라. 이 무렵이었다.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에 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접견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접견 신청을 교도소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렵에 전화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훑어보는 박주민 왜 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막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접견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 명태균 씨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오라 그랬는데 제 날짜에 안 왔다. 그때 왔으면 내가 뭘 어쩌고. 아니 그 제가 사정 다 설명했고 이제는 알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거기에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믿어요. 네, 하여튼 신청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쨌든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 씨가 만나는 것을 검찰이 방해했다.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저기서 왜 만나는 거냐, 뭐 때문에 만나는 거냐 등등등의 수소문, 탐문이 굉장히 많았다. 예, 뭐가 또 터지려고 저러느냐, 뭘 가져가려고 저러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방해했다는 일단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지난주에 한겨레 20일 보도로 명태균 씨가 예. 현대로템 깜짝 놀랐어요. 저 기업 이름 안 까는데 어차피 언론에 다 보도했으니까. 한겨레 20일에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즈벡 예. 우즈벡 얘기도 나오고 고속철 예. 그죠? 예. 현대로템이 사업자 선정하는 예. 거에 대해서 막 감사 인사를 했더라고요. 상무님이 예. 아무 상관없는데 왜 감사를 하냐고. 우리 이제 이거 됐다. 통상적인 대관 업무라고 해명하고 있다는데 예. 명태균 씨는 아무런 직함이 없는 공식적 아무런 직함이 없는 민간인한테 어떻게 대관 업무를 해요? 대관이 아니죠. 대관이 아니 대민이지. 대민이네. 그게 옛날에 최순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순실을 통해서 기업들 자기 민원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말 사주고 뭐 하고 맞아요. 돈 주고. 예. 최순실 민간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똑같이 그렇게 로비의 대상으로 기업들이 감사하다. 삼은 거죠. 감사원 관련돼서 무슨 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하겠습니다. 뭐 민간인이에요, 명태균.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명태균, 건진 이런 사람들이 관으로 민으로 뭐 기업으로 다니면서 실제로 로비의 창구로 활용됐다. 그만큼 영향력을 인정받은 거죠. 우리는 몰라도 예. 대기업들은 최순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예. 예. 이쪽을 통하면 된다는 걸 된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최순실 우리 명태균도 몰랐는데 이미 대기업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혜훈 의원이 저한테 그 사저로 관저로 김치를 해다 주는 아줌마가 있대. 그 사람을 좀 취재해 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때 그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김치에다 나르는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최순실이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이제 그때 저한테도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김치에서 나르는 아줌마가 있던데 아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그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 해가지고 그때 맞아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막 이 사람 취재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애꿎이 조리실 쪽만 탐문했잖아. 아무 상관도 제대로 제보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아 진짜.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도 3특검이 사무실 물색하고 특검부 물색하고 지금 근데 내라는 특검은 네. 더 빨리 지금 매우 빨리 움직이고 계신데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네. 지금 6월 말에 26일인가 김용현 구속 만기가 되는데 예. 지금 풀어주려고 지견이 풀어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빨리 소송 지휘를 공소 유지를 해줘야 돼. 공소 유지를. 예. 근데 일단 사무실을 민간에 하면은 군사기밀 때문에 검경 뭐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다. 그 과천청사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사무실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으니까 그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김용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김용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묶여 있는 사령관들도 다 이게 다 지규현이 벌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규현도 이상해요. 지규현도 이상하고 법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규현 개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뭉개고 있어요.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지규현 문제를 제일 먼저 지규현 문제도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금 김용현 등에 대한 구속 만기 이것도 지금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타당한 얘기고 저희들도 좀 걱정했던 얘기인데 박은정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 보나 또는 파견 검사들 이것도 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는 검사를 보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그 정보만 빼다가 넘기는. 들리는 풍문에는 검사 인사나 이런 부분에 검찰총장이나 이럴 때였을 때 되게 깊이 관여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아니 우리가
지금 장차관 인사도 다 지금 찐윤들 핸드백을 왜 줘요? 찐윤들이 왜 핸드백 줘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핸드백 주는 취미가 있어? 찐윤들 부인들이? 근데 그 많은 핸드백이 더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난 이해도 안 가지만 여하튼 핸드백 당근에 팔려고 그러나 가방을 뭐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준다는 거는 그거를 주면서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인사청탁. 그리고 선물을 준다는 이유는 그렇죠. 주면은 통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국민의힘 의원 보고 장관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여사랑 안 친해요. 여사랑 안 친해. 이걸 다 1, 2년 전부터 이미 다 국민의힘 맞아요. 의원들조차도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면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그냥 그렇대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마. 거기가 최대야. 괜히 말도 하지 마. 당해.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방관했던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 특검보나 파견 검사나 누구를 받을 건지 어떤 사람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검증 창구가 법사위가 돼야 되나요? 지금 문제는 법무부가 보낼 때는 보통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하는 차관도 지금 현재 그렇죠. 김성우 차관이 뭐 특검에 반대한다고 뭐 10분 동안 뭐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이런 사람들 골라서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조은석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아요. 조은석. 골라서 받을 수도 있어. 민중기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오늘 박원정 의원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할 때도 팀 내에서 굉장히 갈려서 싸웠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좋은 그 팀이라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되고 그 팀에서 좋은 친구들을 받아야죠. 그렇죠. 일할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디테일을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잘 모를 텐데. 그분이 여러 경로로 소통을 하셔야죠. 아니 이거는 무슨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인사상 특혜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할 사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평도 본인이 수집해야 되고 해야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검찰 출신들이 가장 그 수사 노하우가 필요한 그리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 왜냐하면 종류가 많고 캄보디아 사실은 그 원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보, 특검보를 잘 해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은 수사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책임을 져주고.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사가 6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를 잘 아는 특수통인이기 때문에 골라서 가려서 받을 것이고 민중기 특검은 잘 모르기 때문에 특검보가 또 여긴 또 중요하겠네요. 특검보가 수사를 잘하고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겠네요. 박은정 의원은 그러니까 검찰을 잘한다는 게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검찰로부터 사람을 받아야 되니까 스크리닝 작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30분인데 너무 박은정 아쉬운데. 의원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적이 있어서 안 돼.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얘기가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도 특검보로 지금 갈 수 있겠나? 안 되나요? 보직자가 갈 수는 있죠. 서지현 검사. 전 검사죠. 서지현 전 검사. 그런 분들 오늘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 이상한 짓 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 얘는 좀 어디 라인이야. 얘는 이런 걸 좀 잘 알아야지. 근데 요새 검찰 취재하면 이제 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찐윤 아니다. 윤석열과 헤어진 지 오래됐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김승원 의원이 얘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저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관계를 안 맺고 있다. 최근 들어서 연락을 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점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점. 그러니까 검사장이 될 때 뭔가 했다라든지. 아니 그러면 다 약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청탁을 했어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검사장이 됐어. 그럼 지금은 연락 안 해. 한 2년째 연락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수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봉식 청장 관련된 거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냐 이거죠.
내란의 이유였다. 계엄의 이유였다. 계엄의 이유였고 그걸 진지하게 윤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가정사 때문에 해?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분들 이 얘기만 들어도 용납이 안 되는 거 안 돼야 되는데 좀 답답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얘기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비상계엄의 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랍니다. 좀 들어주세요, 진짜.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근데 의원님 진짜 걱정인 게 국민의힘 계열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뭐 정치자금법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국민의힘 관련자분들을 보고 소송만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 게 지금 이러면서도 아마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아니, 그러고 지극히 있고. 개인적인 일로 군사를 움직였으면 수사돼야 돼요. 맞습니다. 딴 거 다 떠나서. 예. 근데 법원 앞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시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분들이라서 하여간 국회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는 진짜 만약에 찐윤이 원내대표도 되고 또 당대표도 또 거기서 나오고 이러면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3파전인데요. 오늘 결정된다고 하니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찍 오세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늦었어. 평상시 일찍 오는데 오늘 원래 7시 이게 하여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백혜룡 경정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중간에 또 필요하면 자주 모실게요. 네. 법사위원장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든 대도 오셔서 뭐든 되더라도 어떤 게 되더라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의 취재는 무조건 응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